네, 60회 한능검 기출 문제 18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인물로 제시된 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시대 학자라고 나와 있죠. 고려시대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성균관 대사성 여기입니다. 뭐 사심으로 일본 왕래했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세력에 맞서서 조선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런 거를 토대로 일단 고려 말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말기. 그리고 앞서 지나갔었던 힌트 중에 성균관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결국 성균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성리학, 그리고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리학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고려 말기에 결국 성리학 또는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 말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리학에 가깝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진사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도 있는데 뭐 포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힌트로서 우리가 유추할 수 없겠지만은 포은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자, 1번 박지원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조선시대 누구냐, 실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조선시대 실학자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학자 중에서도 이제 북학파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학파고요.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선시대 그냥 성리학자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시열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시대적으로도 이 사람 송시열은 숙종 때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몽주, 이 사람이 결국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호가 포은입니다. 그래서 포은 정몽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부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몽주 같은 경우가 바로 조선 건국 세력에 맞서서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도전 같은 경우는 고려 말기에 성리학자인 거, 신진사대부인 것은 맞습니다. 정몽주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에 있었던 성리학자 혹은 신진사대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몽주와 달리 조선 건국에 찬성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15세기이고요.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자,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15세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되게 쉬워요. 여기 장영실조가 나와있죠. 네. 장영실이 그럼 결국은 만들었었던 거, 네, 개발했던 거, 발명했었던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경루를 제작하였다. 예,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경루라는 것은 참고로 물시계를 얘기한 거죠. 물시계.
네, 장영실이 개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중기를 설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실학자죠. 네, 정약용이 해당되고요. 저기 장영실보다 훨씬 뒤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조 때 인물이고요. 참고로 장영실은 세종대왕 때 인물입니다. 세종대왕 때입니다. 대동제지도를 만들었다. 자, 이거는 역시 조선 이제 저희 뭐 말기라고 볼게요. 말기에 김정호라는 사람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마지막 4번 독립보감을 완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 중기에 허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자경루를 제작하였다입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아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은 자, 원간섭기 몽골 문화에 영향을 받은 고려의 생활 모습에 대해 말해볼까요? 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간섭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이 유행했어요. 그쵸? 몽골의 그런 헤어스타일이죠. 변발이 유행한 건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증류 방식으로 소주를 제조하였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술이죠. 소주가 원나라에서 온 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고추를 넣어 김치를 담갔어요. 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고추는요 원 간섭기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고추는 조선 중기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을 거쳐서 고추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아랫돌에 주름을 잡은 천릭을 입었다. 이것도 몽골 스타일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간섭기 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가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호주의 관리들이 국가의 물자를 빼돌렸다. 한마디로 비리들의 비위의 범위, 비리란 뜻입니다. 비위는. 자, 그래서 자, 관리들의 비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 관리가 서둘러서 가라는 관청의 수장인 대사한테 보고하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안다면 좋겠는데 모르시더라도 이번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들의 비리를 관찰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가 이것을 감찰하는 기구.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송합니다. 사헌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헌부라는 관청입니다. 사헌부입니다. 그럼 사헌부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1번 왕명출납을 관장하였다. 네, 왕명출납은요 승정원이라는 곳에 삽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았다. 네, 이거는 이 관청은 안 외웠어도 상관없습니다. 한성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외국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외국어 통역 업무는 넓게 본다면은 자, 외교를 담당하는 예조에서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조가 외교를 담당합니다.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네.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네. 그래서 3사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개라는 것만 아시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 오답 보기 1, 2, 3번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원부라는 이 관청의 역할, 그리고 이게 3사 중에 하나다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옆에 화면에 나오는 이 키워드들이 오히려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기론, 주자, 신진사 내부라는 것도 있고요. 이사림, 서원, 이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키워드겠죠. 자, 이걸 토대로 자, 알 수 있는 이제 종합해서 알 수 있는 이제 학문. 자, 이거는 뭐냐? 1, 2, 3, 4 중에 정답은 2번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이나 이왕이 대표적인 성리학자잖아요. 신진사대부,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도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키워드로 나올 만한 게 남한산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남한산성. 네. 그리고 이 전쟁 때 인조가 피신을 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는 자, 무슨 전쟁이냐? 병자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병자호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병자호란에 해당하는 자,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김시민 장군이 활약하였다. 자, 김시민 장군은요, 전주성 전투 또는 전주성 대첩. 아무튼 전주성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이거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별무반을 편성하여 적과 싸웠다. 자, 이거는 자, 윤관, 고려 중기죠. 고려 문벌 시기에 윤관 이런 사람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했었죠. 자, 그래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번도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전쟁 후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청이라는 키워드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청한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자,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죠. 동그라미 4번 이여송이 이끄는 병의 지원군이 파병되었다. 이것도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한테 지원군을 보내주죠.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 사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 우리가 자의대비란 얘기는 한번 예전에 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의대비 혹은 조대비라고 됐습니다. 사료에 따라서 자의대비 또는 조대비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상복 입는 기간. 사실 이게 키워드죠.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예송이 발생했다. 아예 또 예송이라고 또 알려줬어요. 예송이네요, 예송. 이 문제는 아예 대놓고 사건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신하들이 언제라도 탕평의 의미를 되새기자. 그래서 탕평비. 그쵸. 자, 결국은 예송과
탕평 정치의 사이에 해당된 것을 찾으면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가 예송의 그 영향, 의미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송은 뭐냐? 자, 시기를 조선 중기 정치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 했었습니다. 자, 결국 사림의 세상이 되면서 결국 살인들끼리 파가 나눠지요. 그래서 붕당이 형성이 되었고요. 자, 하지만 이 붕당 정치가 예송을 거쳐서 붕당이 변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환국이 된다. 환국은 각 붕당 간에 서로 각 붕당을 서로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형태라 그랬었죠. 자, 이런 환국이 심해지니까 영조와 정조 때는 탕평을 실시했었다.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결국은 환국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 2, 3, 4 중에. 자, 여기서 그러면 환국과 해당되는 거 3번밖에 없겠네요. 경신 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환국이 나오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변사가 폐지되었다. 자, 비변사 폐지는 훨씬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흥선대원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훈련 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훈련 도감 설치는 예송보다 앞의 사건입니다. 이건 임진왜란 때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무오사화로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사화네요, 사화. 이거는 연산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제 이 사료들 사건을 시대 순으로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일단 무오사화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감이 되겠네요. 네, 훈련도감. 여기 그냥 임진왜란 쓸게요. 임진왜란. 자, 그 다음이 예송이고요. 그 다음에 탕평. 마지막이 흥선대원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익숙한 지도입니다. 일단은 서북 지역에 해당되겠네요. 오늘날 따지면 평안도입니다. 평안도고요. 1811년 서북 지역 지역민에 대한 차별.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입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냐면 홍경래인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정답은 10죠. 1번 홍경래가 봉기를 주도하였다입니다. 오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것은 고려 문벌 시기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3번 백낙신의 횡포가 계기가 되었다. 백낙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아마 다음 시험에도 아마 나올 확률은 많진 않을 겁니다. 백낙신이. 자, 어쨌든 백낙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임술 농민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 저희 경상남도 진주에 그 지방관리였던 사람이었거든요. 백낙신이. 이 사람의 횡포로 진주에서 이제 임수 농민봉기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이 참여했다. 일단은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은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려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에 이제 그런 반란 같은 경우는 무신진권때 좀 많이 납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2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시대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이 그림 속에서 알 수 있는 키워드는요. 상평통보가 라는 키워드가 나오네. 상평통보요. 자, 상평통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조선. 자, 중기에서 넘어가는 중기에서부터 후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양난 이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뭐냐? 바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었던 조선 이제 중기에서 후기, 그러니까 양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양난 이후에 조선의 상황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살피면 되겠는데요. 자, 아는 것을 살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사실 말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 얼추 추론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냐면은 서민 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문화의 발달. 왜 서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요. 일단 신분제 사회가 많이 동요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그러니까 이제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이양법을 통해서 그쵸, 이제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평민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자, 그럼 26번 중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관에는요, 고려시대에 일어났던 일종의 불교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박납의 폐단이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한다. 자, 근데 오른쪽 보겠습니다. 특산물 대신에 쌀 같은 걸로 통일하고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자,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뭐냐? 자, 공인이라는 상인이 활동하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제도는 바로 3번 대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법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 박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납 제도가 이제 굉장히 문란해지죠.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쌀로 증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답에 나오는 이 토지 제도들도 굉장히 토지 제도, 이제 세금 제도,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 제도도요. 자, 1번 과정법은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서 자, 조선시대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 제도입니다.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 제도. 백성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균역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군포에 대한 내용이죠. 군포를 한 필만 내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제도고요. 4번 영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세에 관련된 거죠. 토지세고 토지 한 결당 4두로 고정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7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28번.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왕의 업적을 우리가 찾아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키워드는 해경궁 홍씨라는 거는 사실 알면 좋겠는데 일단은 모를 수 있겠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가장 더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화성. 네. 그러니까 수원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또 내려가 보면은 장수에서 장안군 화성행궁 나오죠. 네. 융릉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수원화성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정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해경궁 홍씨는요. 해경궁 홍씨는 정조의 엄마입니다. 정조의 엄마이자 사도세자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융릉 같은 경우는 융릉은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이고요. 자, 이걸 통해서 아무튼 정조의 정책은요. 1번 장용령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용령이라고 해서 정조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전시과는 고려시대에 관리들에게 나눠줬던 토지제도입니다. 관리들에게 주던 토지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경복궁을 중건. 경복궁을 다시 만든 사람은요.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거는 조선 성종이죠. 조선의 9대 왕 성종입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실학자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반개서당입니다. 반개서당. 자, 반개라는 호를 알면 사실 되게 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균전론 등 개혁안을 제시한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개라는 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정답부터 얘기하자면은 3번입니다. 유형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보기에 1, 2, 3, 4가 전부 다 조선시대 실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익이나 유형원 같은 사람은 이제 농업 중심 기용론자입니다. 주로 토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제가 홍대용은 이제 상공업 중심 기용론자. 그래서 북학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원은요. 반개에 라는 호를 씁니다. 그래서 반개 수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균전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균전론은 자,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익은요. 자,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의 호는 성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이익이 주장했었던 토지제도는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익에 대해서 성호사설 한전론은요 정말로 이제 심화급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포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제가 홍대영은 크게 구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북학파,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 이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번 가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되는 키워드 고종이요. 황제직위식을 거행했대요. 자, 이것 토대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국호인 가를 새로운 국호인 가를 선포했다. 이것 토대로 가는 뭐냐면요. 바로 광무개혁. 즉 다시 말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중에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4번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오답 보기 보겠습니다. 자,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고종 시기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조선이고요. 시기는 조선이고 고종 시기입니다. 이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따지면 흥선대원군이네요. 형식적인 왕은 고종이었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 네,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돈을 발행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자, 영선사는 역시 고종 시기고요. 이제 근대화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청나라에 보낸 사신입니다. 이것이 영선사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880년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육영공원을 설립하였다. 육영공원은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1880년대 중반 1880년대 중반에 근대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식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입니다. 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갑신정변에 해당되는 거 정답 2번이죠.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자, 분하로드 운동 같은 경우나 민립대화 설립 운동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의병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자, 의병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적들이 국모를 시행했다. 자, 국모라는 거는 한마디로 왕비입니다. 왕비를 시행했다. 한마디로 명성황후를 시행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을미사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발령, 머리카락을 깎게 했다는 거죠. 이건 단발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의병, 한마디로 이것은 을미의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으로 을미의병이 나오면 되게 쉬울 텐데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시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을미의병이 일어난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참고로 을미의병은 1895년입니다. 자, 설령 1895년이라는 연도를 못 외웠다 하더라도 을미사변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사실은 맞힐 수 있습니다. 을미사변 전에는 청일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었고, 갑오개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다. 그 과정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났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냐? 정답은 4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입니다. 이후. 자, 일단 보겠습니다. 미국 군대가 쳐들어왔다. 네. 자, 어재현 장군을 중심으로 싸우자라는 뜻이죠.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 사실 거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언제냐? 신미양요죠. 그래서 신미양요 이후의 사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병인 박해가 일어났다. 자, 병인 박해는요, 병인 양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병인양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고요. 참고로 병인양요 다음에 신미양요입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이었죠. 자, 2번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척화비는요, 신미양요가 일어난 다음입니다. 신미양요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신미양요의 계기가 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4번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도구를 시도했다. 이거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신미양요 전입니다. 신미양요 전. 그래서 정답은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을 자,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는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하였다. 한마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헤이그 특사 파견에 참여했었던 인물을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 헤이그 특사 파견의 인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이준입니다. 네. 헤이그 특사 파견자는 이상설, 이휘종, 이준. 그러니까 3명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네요. 이렇게 3명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손병희는요. 자, 이 사람은요. 자, 동학의 일종의 교주입니다. 동학의 3대 교주로서 동학을 천도교로 발전시킨 사람이고요. 그리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입니다. 자, 여운형 같은 사람, 여운형 이름은요, 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자, 나중에 여운형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범도, 이 사람도 역시 독립운동가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봉오동 전투를 나중에 배울 겁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자, 3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채보상 기성회. 자, 일단 국채보상이란 말부터 나오고 있죠. 이것 토대로 바로 국채보상 운동을 알면 좋겠는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자죠. 이 운동에 참여하려고 비녀를 팔았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요.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성금을 마련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운동은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국채보상 운동에 해당되는 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자, 만민공동회는요. 이것은 독립협회와 연관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에서 진행했었던 일종의 집회입니다. 만민공동회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꼭 엮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조선사람 조선껏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고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네. 조선사람 조선껏. 그래서 이거 물산장려 운동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형평 운동이라고 합니다.
백정들의 그런 사회적 차별철폐 주장, 형평운동이고요. 일제강점기입니다. 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만세 시위 운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언론이 통제된 무단 통치 시기라는 키워드이 나오고요. 더 쉬운 거 1919년입니다. 자, 3.1운동은 1919년 연도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3.1운동의 영향이죠, 영향.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답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자, 독립문 건립은요, 독립협회입니다. 이것은, 자, 일제강점기 전이죠. 그 다음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이것은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역시 이것도 조선시대입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고요. 네,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3.1운동의 영향은 아니죠. 3.1운동의 배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럼 가 단체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우리가 박상진의 이름, 이 사람 이름 알면 좋겠지만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운동 단체, 한마디로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고요. 자, 그래서 군자금 모집과 친일 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사실상 틀리라고 된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잘 그래도 해봐야겠죠. 문제는 풀어봐야겠죠. 자, 아무튼 37번의 정답은 틀리라고 된 문제지만은 정답은 4번입니다. 대한광복회고요. 자, 권업회는요. 권업회는 1910년대고요. 연해주라고 해서 러시아 땅이 있습니다. 자, 연해주에 만든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립운동 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안에는 자,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애국 계몽 운동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국 계몽 운동 단체는 뭐 보안에 알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단체로서 신민회라는 걸 얘기했었죠. 신민회가 더 중요합니다. 37번 3번 참의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역시 독립운동 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자, 4번 대한광복회라고 보면 되겠고요. 3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뭐 틀리라고 된 문제인데요. 자, 호는 우당이고요. 자, 그의 형제들이 만주로 망명하여 펼친 독립운동을 소개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 의 진정한 의미를 재조명해본다 라고 하는데,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는 사실 고유한 용어는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참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 또는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그 품격 있는 그런 활동을 한마디 품격 있는 귀족, 품격 있는 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산 집안이었는데, 자, 나라를 빼앗기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자 자기네 가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요, 독립운동 활동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독립운동 활동으로 썼다고요. 자, 그래서 뭐 독립군을 양성했다. 자, 정답을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이회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틀리라고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채호나
이동희, 네. 이동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는 맞는데,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자, 신채호, 안중근. 신채호는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간혹 있지만은,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고요. 근데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간혹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사책을 주로 썼습니다. 역사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안중근은 차라리 아셔야 됩니다. 안중근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이회영보다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안중근은 꼭 아셔야 돼요. 38번 정답은 3번이지만 사실상 틀리라고 된 문제입니다.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궁성묘배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궁성묘배라는 거 뭐냐면은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행위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네, 결국 궁성묘배. 자, 결국 이거는 1930년대 이후죠. 1930년대 이후. 네. 자, 그러면은, 자, 가장 적절한 것, 자,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조선태형령 헌병경찰제.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회사령 실시도 역시 1910년대입니다. 동그라미 3번.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그쵸. 이것이 바로 궁성예배와 동일한 시기죠. 1930년대에서 1945년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나올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1920년대입니다. 20년대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3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0회, 우리가 배운 데까지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로써, 자, 60회 기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